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2019년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겼지만 대법원은 2022년부터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약 없이 판결만 기다리는 사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 달여 만에 처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이 같은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는 오히려 양금덕 할머니가 그동안 법원에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왔던 말이다. 시민 모임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제집행 소송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이러한 대법원의 침묵은 전범 기업들에게 좋은 핑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역사 정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자 괴롭히기에 가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지연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5명 중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 모임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범기업 재판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판결만 기다리다 피해자들이 숨지고 있다며 법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수시 의회가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서에는 여수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기업 대전환,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도약 등 지역의 주요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수가 국가산업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대표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 공약에 건의 내용들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여수와 광양을 방문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경제성장위 이현주 위원장과 주철현, 권향엽 의원은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 산업에 대해 국가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현주 위원장은 첨단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전통 산업의 쌀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라며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수산단의 대기업인 LG화학이 일부 사택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매각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산단 기업들의 사택 재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소호동에 위치한 LG화학 사택입니다. 284세대 중 280세대가 거주 중인데 모두 비워질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최근 직원들에게 여수에서 운영 중인 사택 3개소 중 2개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LG화학은 최근 경영 악화에 따라 사택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택 부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의 올해 첫 실적은 565억 원 적자로 올해도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택 철수는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지 매각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넓고 비좁은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갈수록 줄어 사택을 운영해봤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택 매각에 나선 주요 원인입니다.
LG화학 사택의 공실률은 30%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사택을 보유 중인 인근 기업들은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택 부지를 재개발하는 건 기업들의 수건이었지만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선 용도 변경이 필요한 만큼 특혜 시비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사택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일각에선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이라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안고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업들은 결국에 이거를 다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LG화학의 사택 철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 기업들의 사택 재개발 논의는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사택 재개발을 통해 단순히 개발 이익만 노린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개발 이익을 사회 환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실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고흥 녹동항은 구항과 신항으로 나뉩니다. 드론쇼가 펼쳐지는 구항이 관광의 중심이라면 신항은 물류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녹동신항을 남해안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진전된 건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 중인 고흥 녹동신항입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4,000톤급 화물선도 접안할 수 있어 고흥의 물류 중심지로 통합니다. 2023년 기준 녹동신항의 물동량은 171만 톤, 생수와 귤 등의 농산물이 주요 품목입니다. 하지만 녹동신항에는 제대로 된 화물 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수 등 물류를 인근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가림 시설도 없다 보니 악천후나 외부 충격으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물류센터 신축은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와 고흥군, 제주시는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녹동신항 5,000제곱미터 부지에 저온 저장고와 상온 창고 등을 갖춘 물류센터 건설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가 좌절됐습니다. 천안과 제주가 국토부의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업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국토부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좀 사라졌어요. 추후에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건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물류센터와 함께 추진됐던 무역항 지정도 지지부진합니다. 녹동신항의 물동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무역항 기준에는 못 미치고 다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석 증설과 배후 부지 확장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의 규모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제2선석을 조기 착공을 완료해 아무래도 물동량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산과 관광 기능을 갖춘 구항과 달리 물류 전진기지로 주목받았던 녹동신항. 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9년까지 지역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육성한 독창적인 야간 관광 브랜드 빗섬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의 빗섬 개발은 섬의 전설과 해양 생태를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로 풀어 일루미네이션과 미디어 아트 등 ICT를 접목한 감성 관광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특히 섬 박람회 주재관과 박람회장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식품과 화장품, 펫푸드를 전략 품목으로 정해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순천의 생태 이미지를 제품 브랜드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점 차를 뒤집히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팬들은 역대급 참사라며 계속되는 시즌 초반 부진을 질타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3으로 앞선 8회 말 불펜 투수들이 잇따라 볼넷을 남발하다 말루 홈런을 얻어맞더니 급기야 2사 말루에서 싹쓸이 2루타까지 맞으며 다 잡았던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연승 길목에서 불펜진 방화로 역대급 참사를 기록하며 열성 팬들의 거센 항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팬들은 졸전과 코치진 투수 운용 등을 비난하는 원망 섞인 말과 글을 쏟아내며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작년 15대 15 경기 생각나면서 좀 설마 지겠나 했는데 졌네요. 불펜들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좀 기아 팬으로서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5할 승률의 문턱에서 널뛰기 경기력으로 번번이 좌절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같은 위압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상대 팀들에게 만만한 팀으로 전락한 겁니다. 다만 노장 선수들의 분전과 국내 선발 투수들의 구위 회복은 반갑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41살 4개월에 통산 400호 홈런을 때려내며 여전한 해결사 본능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와서 누적된 쌓인 홈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제 자신한테 좀 뿌듯하긴 합니다.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양현종 투수 역시 첫 승을 신고하며 통산 180승에 역대 최초로 2100 탈삼진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썼습니다. 올 시즌 풀타임 선발에 도전하는 김도현 선수는 물론 대체 선발로 나서고 있는 황동호 선수도 점차 안정적인 구위를 회복해 시즌 중반 순위 싸움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최악의 경기력으로 상승세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기아는 이번 SSG와의 주말 3연전에 올러와 내일 등 두 외인 투수를 내세워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GS칼텍스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여수의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벽화 그리기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I'm Your Safety 안전 통학기를 주제로 여수경찰서와 벽화봉사 전문 사회적 기업 더 그린 페인팅, 여수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이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 봉사대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GS칼텍스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여수에서 창립기념 임직원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으며 2012년 1,500억 원을 들여 예울마루를 개관해 여수시와 공동 운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80mm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5도, 한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 등에는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지난 202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관내 가맹점 수는 1,300여 개소이며 누적 주문 건수 76,200여 건, 결제 금액 19억여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공공배달앱이 1.5%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도 가능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첫 주문 2,000원 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들어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 하이파크 단지 2차 용지 공급이 이뤄집니다. 중흥그룹은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 등 총 5필지 6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용지를 공급합니다. 해당 단지는 총 95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공동주택 약 6천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